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월 22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밤사이 급락한 또 미국 증시를 보면서 주말이 상당히 투자자 분들께서는 괴로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주식을 투자하거나 혹은 비트코인, 즉 위험 자산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2022년 새해가 밝자마자 아무래도 상당히 힘든 그런 1월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시기에 투자자로서 힘들지 않는다면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S&P 500, 다우, 나스닥, 즉 전 세계 증시를 선도하는 미국의 3대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세 지수가 모두 하회함으로써 정말 약세장을 돌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과 기사들이 그쵸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진단하는 것들이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애널리스트들이 또 평가도 하고 리포트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이 가장 또 기본으로 들어가자 결국 back to the 베이직인데요.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할 문제인가? 금리를 인상해서 즉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결국 높아지면서 결국 그동안 올랐던 유동성 또 축소와 함께 유동성으로 올렸던 그런 종목들이 빠지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오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지표로 미국 증시 급락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 나름의 소견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무겁게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제 영상을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또 주말 사이 원래 종목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종목을 올리기보단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최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보다 더 나쁜 적은 많았습니다. 근데 1월 시장에로 쳤을 때 과거 좀 데이터를 제가 뽑아봤더니 정말 최악의 그 미국의 특히 나스닥 지수가 1월 한 달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타이틀을 좀 이렇게 지어봤고요. 넷플릭스가 금요일날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곧 그쵸? 또 컨텐츠가 되는 제이 컨텐츠리의 자회사가 만든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요일날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 컨텐츠 기업 제이 컨텐츠리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여파로 또 국내 컨텐츠 기업들이 상당히 다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여기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 빅테크들의 그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을 합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게 항상 보는 S&P 500 기업의 YTD, Year to Date,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증시에서 시작해서 종목들의 그런 지금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강한 업종이 유가가 아무래도 상승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데요. 유가가 정말 많이 오르면서 에너지 업종이 강했고요. 그리고 컨슈머 디펜서 소비재 이쪽에서 담배 약간 경기 방어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S&P 500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올해 지금 1월이 한 달도 가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빅테크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정말 많이 하락한 것 같은데 한 10% 내외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넷플릭스가 금요일날 그죠? 오늘 새벽에 20% 이상 급락을 하면서 이 동종목들 그쵸? 빵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정말 나스닥이 폭락세를 면치 못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그런 투매를 나스닥에서 밤사이도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금요일날 반도체 중소형 지수들이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미국에서도 이 반도체
그죠? 세미컨덕터 이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뭐 여기도 세미컨덕터, 엔비디아가 무려 20%나 빅테크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어쨌든 이런 쪽 결국에는 요 S&P 500을 시가총액으로 그 네모의 크기로 나눠 놓은 건데 결국 이쪽 사이드가 가장 많이 빠졌다 보시면은 그죠?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컨슈머, 시클리컬 이쪽이 많이 빠졌고 가장 강했던 것들이 요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방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어주의 소비재 그리고 금융 쪽도 그래도 선방했다. 근데 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그죠? 빅테크에 같이 묶여야 될 텐데 웃긴 거는 JP모건 이런 회사들 실적과 무관하게 상당히 얘도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하락률을 올해 연초부터 보였다는 것이 단순히 가치주가 강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웠던 시장이 아니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스닥에서 재작년에 많이 올랐던 나스닥 지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연초부터 많이 빠졌고 이미 중소형주에 대한 테크 기업들은 작년 상반기 고점을 찍고 먼저 빠졌던 건데 이 올해는 빅테크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지수 최근 5일간만 약 10%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1월이라고 제가 제목에서 표현했는데 과거 한 7년치를 제가 순위 7개 탑 7을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1월 한 달만 하락률이 깊었던 연도인데 2008년은 다 아시겠지만 리먼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그쵸? 2009년도 연속적으로 요때 그쵸? 리먼 금융위기 그때 베어링 파산 그때였고요. 지금 90년도 2016년도도 뭘까요? 이때도 약간 테이퍼링 이슈 그때였고 2005년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나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결국 삼성전자, 뭐 현대중공업 이런 시클릿거리 상승의 초입에 있었던 단계였는데 나스닥은 이때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근데 1월은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는데도 뭐 더 하락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률이 그쵸? 1월 21일까지 연초 대비 11.29% 빠졌다는 겁니다. 최악의 1월이고요. 결국 넷플릭스 쇼크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이번 한 주가 계속 횡보를 하다가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거의 매수세가 실종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 전이가 돼서 이 하락률들이 더 깊어지면은 정말 증시에 상당히 불길한 그런 시세를 낼 텐데 이 부분이 걱정이 아닌가 좀 많은 걱정을 지금 주말 사이 하고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다고 보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제가 말하는 게 또 틀릴 수도 있죠. 다 아시겠지만 근데 가급적 객관적인 지표에서 그죠? 위험 지표 세 가지 오늘은 세 가지를 보고 증시를 진단하고자 합니다. 팩트 더 베이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미국에서 뭐 프레드 사이트나 그죠? 어닝이나 이런 것들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서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겁니다. 일단 S&P 500 기업의 선행 EPS입니다. 이게 구글에서 팩트셋 S&P 500 어닝스 원래 이게 유료 자료인데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물론 딜레이는 좀 있어요. 이게 작년 연말일 겁니다. 12월 21일 21년 올해 초에 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는데 이게 매주 금요일날 요 구글에서 요 검색어만 치면 사이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로 급락을 했었던 프라이스 자산 가격이에요. 자산 가격 S&P 500 지수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 어닝도 떨어졌었죠. 당연히 이게 forward 12 months EPS인데 어닝이 코로나 2020년 3월 이후에 미국 기업들이 경기 회복에 따른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올라갔고요. S&P 500도 물론 갭은 여전히 있지만 계속 차츰차츰 미국 증시가 지금 사실 여기 이게 조정이 안 받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여기까지인데 이 어닝은 지금 계속 좀 올라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근데 이게 이렇게 급락을 한 거죠. 지금 1월 달에. 그러면서 이 갭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결국 어닝이 꺾인다면 증시가 하락하는 게 맞을 텐데요. 어닝이 이때까지 한 1월 중순까지의 그런 데이터, 그쵸? 블룸버그나 이런 여러 데이터로 봤을 땐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만 하락했다는 건데 결국 그거는 연준의 유동성 축소와 긴축 이런 것들로 인한 자산 가격, 즉 프라이스가 하락을 한 거겠죠. 자, 또다시 또 두 번째로 볼 지표는 이겁니다. 연준의 총 자산 계속 나오는 지금 QT 얘기입니다. 이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그죠? 채권을 매입해 둔 것들을 채권을 다시 이제 재매입을 안 해줘서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다는 건데 테이퍼링이 종료되기 전까지 자산 매입은 줄어들면서 월 1,200억 불에서 줄어들면서 계속 매입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봤을 때 8.7 빌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8.8 빌리언 달러가 넘었습니다. 야, 테이퍼링하고 긴축한다는데 자산이 더 늘었네?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자산을 월 매입하던 채권의 매입 그 규모를 줄인다는 거였지, 그쵸? 기존에 매입하던 것들을 뭐 아예 매각한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매각한다는 게 이제 QT가 시그널이 3월 뭐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여파로, 그쵸? 이 코로나 때, 이 금융위기 때보다 이 영상과 이 데이터는 계속 보여드렸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자산이 확 줄어들으면은 시장이 정말 망가지는 거 아니냐, 시장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뭐 QT가 정말 시작되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총자산이 줄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 갑자기 급등했었습니다. 이게 또 언제 급등했었으면 이 과거로 들어가면 이 금융위기 2008년, 2009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S&P 500에서 신용평가기관에서 WB 이하의 상당히 투기 등급, 그죠? 투기 등급 이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 이 국채 수익률, 미국채 수익률이 제일 안전자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와 이 투기 등급의 채권의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이 투기 등급 채권들이 부도 위험, 그죠? 부도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장 위험 지표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연준의 총자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계속 시그널은 시장에서 주지만 저 큰 이 자산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없고요. 그리고 어닝도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거, 기업의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전혀 줄고 있지 않다는 거, 가격만 조정받았다는 거, 그리고 위험 지표, 이거는 1월 이후에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보시면은 거의 최근, 그쵸? 2017년부터 5년 동안에 봤을 때도 가장 하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약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때 이제 요거 좀 오르면서 미국 시장도 좀 조정 좀 받고 한국 시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튀어 오를 수도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 시그널은 전혀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을 세 개 지표로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세 개의 지표, 가장 팩트더 베이직으로 돌아와서 기업의 이익, 그리고 지금 연준의 총자산이 아직 줄지 않는다는 거,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많다는 거, 그리고 하이힐드 위험지표, 시장에 어떤 위험지표가 있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쵸? 미국이 거의 개입한다고 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매크로적인 게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부도 위험이 올라가고 있냐? 전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현 시장의 팩트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애플, 미국의 시총 1위 기업, 그리고 시총 거의 6위, 7위까지 올라갔던 테슬라,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떨어졌는지는 체크를 안 했는데 어쨌든 10위 안에 드는 이 두 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다음 주 초부터 하고요. 구글, 알파벳, 페이스북,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넷플릭스처럼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결국 그 실적이 사실 넷플릭스가 신규 가입자가 예상보다 안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계속 성장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연된 상황,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경기가 재개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 온라인 플랫폼 컨텐츠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우려가, 그렇죠? 주가를 좀 짓눌렀고, 최근에 뭐 HBO Max나, 그쵸? 디즈니 플러스, 여러 OTT 기업들이 계속 경쟁 상대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분명히 가이드보다 좋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FOMC 회의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올 거고, 화요일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때까지 시장이 어렵고 이때 이후에 반등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 어떤 현실화, 팩트로 나오면서 결국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단 결국 기업의 실적이 현재의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결국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주 22년 첫 FOMC의 회의가 있는데요. 더 매파적일까? 최근에 계속 매파적이죠. 매파적일까? 더 매파적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금리 50bp 올린 적도 미국은 거의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 금리도 한 번에 3월에 50bp 테이퍼링 종료를 하면서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더 매크로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밤사이 나스닥은, 그죠? 팩트를 정리해보면 나스닥은 급락을 했지만 국채금리 있잖아요. 10년물. 지금 시장의 가장 우려사항인 거. 이거 1.9까지 갔다가 이번 주간에 1.7 레벨까지 다시 1.75인가요? 내려왔습니다. 자, 애플, 테슬라 시작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시장 우려 해소에 저는 단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 2020년 5월 코로나 이후에 올라오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거는 처음입니다. 3대 지수가. 그래서 약세장을 돌입한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급락을 하면 분명히 베어마켓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결국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쇼크는 결국 빅테크 기업이 가치 조정의 빌미를 얻을 것이 아니고요. 이 기업은 성장 의구심은 코로나 이전에도 지속이 됐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사람들이 대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홍콕, 집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연된 상황이 결국 코로나 이후 정상회복에 따른 심리축, 결국 이 말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안정돼야 됩니다. 결국 미국이 안정돼야지 국내의 투자자분들도 결국 좋을 텐데요.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미국의 아까 3대 그런 어떤 위험 지표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진 제가 보기엔 약세장을 돌입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 자산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조금 적응 기간을 갖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다만 최악의 1월을 보냈던 만큼 좀 가격 그런 급락이 좀 심했던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국내 개별 종목들 센티아카 이슈, 뭐 그쵸, 바이오부터 해서 건설주들 지금 장난 아니었거든요. 뭐 상패, 신라젠 1월에 유독히 많았지만 악재 이보다 더 터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한 건 시장은 분명히 금리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죠. 성장주 급락했고요. 뭐 가치주? 이게 올랐냐? 그렇지 않아요. 시클리컬 이런 것도 어려웠고요. 반도체도 시클리컬, 그쵸? 성장 시클리컬인데, 에너지 업종은 유가 때문에 오는 거고, 모두 조정의 논리가 명확한 사실이지만 결국 기업의 실적의 밸류에이션 함수로 성장이 지속된다면, 일전에도 말씀드린 중립금리 이상, 그쵸? 지금도 금리를 2%까지 올려도 실질적인 금리는 중립금리 정도 될 텐데요. 연준은 결국 시장을 안도 랠리할 수 있게 또 다른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작년에 잘못 미스 판단한 인플레이션,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이 결국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조금 안정된다면은 이보다 더 매파적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들이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은 우상향 될 거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코로나로 성장을 했을까요? 코로나가 성장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트리거를 만든 건 맞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그쵸?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수록 뭐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어닝을 이끌고 갈 것들은 나스닥의 그 빅테크 상위 10 기업들이 대부분이 결국 뭐 지금 시장의 독과점 지배력을 우위도 하고 있고요. 뭐 M&A라든지 기술적 우위, 그쵸? 성장 우위 이런 것들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좀 길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긴급 시장 진단을 위해서 딱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다시 정리하면은 신용 위험,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지금 없습니다. 노. 그리고 연준의 자산, 이건 여전히 논란은 되지만 여전히 그죠? 계속 증가하는 증가 중. 이 증가 그래프를 좀 이렇게 스무스해졌지만 이거는 이제 1월 FOMC랑 3월 FOMC까지 봐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익. 그쵸? 제가 이거 1월 말쯤에 데이터가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건데 꺾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결국 빅테크, 넷플릭스가 가져온 쇼크는 있었지만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죠?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페이스북이죠. 여기 이제 뭐 VR 관련한 메타 경제, 완전 신경제를 만드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그죠? 알파벳, 테슬라, 전기차 점유율 아직도 시장의 20%까지 안 올라갔고요. 이쪽도 계속 성장하는 분명히 산업입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이 가이던스보다 결국 좋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분명히 반등의 계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일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그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예전 같은 급등,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급등은 하지 못하겠지만 시장을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국내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같이 투매하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상당히 투자자분들 정말 힘드실 텐데요. 주말 그래도 좀 잊으시고 어디 바람을 쐬러 한번 가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서 월요일날 만약에 시장이 급락할 것이 급락 안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맞을 만큼 맞았는데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희망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단순히 존버의 의미보다는 시장의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바닥을 다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요새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매일 올리진 못하지만 이슈와 함께 종목들로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